지금 서울 기온 15.1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원내대표가 바뀌어가지고요. 네. 제가 출입하는 미래통합당이요. 그래서 좀 상견례 겸 해서 인사드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자단하고 그 원내대표단 그 대표실하고 밥도 먹었어요? 아직 그거는 못했습니다. 언제 먹습니까? 아직 잡힌 일정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첫 주가 시작된 거거든요. 잡히면 나서. 어디에서 먹어요? 그냥 그 여의도 앞에 되게 널찍한 예전에는 굴국밥 이런 거 먹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국밥이요? 네, 떡국 먹었던 적도 있고. 한정식 안 먹나요? 한정식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한정식 먹긴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네. 중진 의원들이 20대 국회 끝난다고 해서 기자들 네. 몇 명 모여서 이렇게 밥 먹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아무래도. 민경욱 의원이 특별히 밥을 많이 샀다는데 그분은 어떤 밥을 많이 사셨어요? 근데 민경욱 의원은 맛집을 되게 잘 아셔가지고 네. 여의도를 벗어나서 드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네. 주로 뭐 사줬어요? 다양한 메뉴가 있었어요. 고기, 봉 요리도 있었고, 네. 중국집도 있었고, 한식집도 있었고. 특별한 분들 없어요? 또 밥 먹을 때 좀 특별한 분들이 있어. 정치인들마다 좀 그런 색깔이 있어요. 네. 지금 막 탁 떠오르는 분은 딱 떠오르는 혹시 있으세요? 저는 많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류영원님이 마트 갔다 오는 길인데 라디오 크게 켜고 걸어가는 할아버지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틀고 가시네요. 아이고, 지성인이십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8769님, 내일 학교 등교개학일인데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개인컵 지참도 필수인 것을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주 기자님, 문산 수업고 김홍수 교사가 네, 문산 수업고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 미래통합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미래통합당 출입한 지 1년 반 정도 돼가는데요. 가장 좀 조용하고도 안정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네. 통합당 지도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리더십이 세워진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좀 그동안의 막말과 이제 고성 욕설이 오갔던 것과 비교해서 지금은 좀 아무래도 총선 참패 이후에 좀 침착하고 차분하게 우리 돌아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더 강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고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사과의 표현도 있었고요. 네. 유승민 의원도 가서 사과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과에 반대하거나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당 안에서는 없었고 당 밖에서 이제 탈락하시니까 낙선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여전히 분이? 전 의원님 있으시죠? 차명진 전 의원. 네네네네. 네.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여전히 그런 폄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지도부에서는 민 의원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다 조사를 끝냈고, 내부 조사를 끝냈고, 더 이상 당 지도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어요. 계속 내고 있는데 네. 민경욱 의원이 더 크게 외쳐서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네, 있군요. 그렇게 되고 있고, 이제 정말로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중진 의원들 네. 그리고 좌장 의원, 대장 의원들 네. 뭐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중진 의원분들이 많이 낙선하셔가지고 예. 그냥 짐 싸고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초선 의원들이 뭐 공부 모임 만들어서 우리 모여서 얘기해보자라는 좀 그게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김민아 기자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초선 의원, 신인 의원들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일 좀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던 분이긴 한데 김웅 당선자 있잖아요. 네. 그 검사내전 쓰셨던 네. 드라마로도 됐고 그분의 행보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요? 또요. 왜 좀 잘 안 보이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많이 보이는 거에 비하면 네. 저희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유명하신 뭐 태영호 당선자나 예. 지성호 당선자 예. 어떻게 확실히 될지 좀 유명하네요. 궁금하고 네. 예. 그렇죠. 태영호 당선자는 뭐 하고 계세요? 지역구를 좀 열심히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역구에서 크게 이긴 게 아니면은 지금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기 전에는 지역구 챙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더라고요. 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합당합니까? 합당을 한다고 했는데 왜 잘 안 되죠? 네, 합당을 한다고 이제 수임기구까지 만들고 오늘 비공개로 그 양쪽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사실 좀 이게 본궤도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요? 그 방식의 차이가 좀 확실히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너네는 당연히 우리 위성정당이니까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미래한국당에서는 당대당 통합 형식을 취해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네,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네. 미래통합당 원유철 대표가 네. 그냥 섣불리 바로 합당하지는 않을 것 같죠? 그게 참 네, 그렇습니다. 이 원대표나 그 나머지 지금 당 지도부가 다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이후의 정치 인생이 지금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이 통합의 과정이. 미래 보니까. 한국당에 있는 분들 지도부 분들 사석에서 만나거나 지나가다 만나면 네. 무슨 얘기 하세요? 근데 우리 해야 된다, 우리 할 거다라는 말 굉장히 여러 번 하시는데 네. 그런데 뭐가 이제 돼야 그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여의도에서는 이 한국당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당선자들은 이제 비례의원들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우리 몸값을 더 올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혹시 국민의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네. 통합 아니면 뭐 조금 연대? 얘기가 돼 있습니까? 그 얘기는 양쪽에서 한 분 정도씩은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공감대가 좀 있죠. 네,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그냥 그 김영우로 인터뷰하셨던 거는 정운천 의원님 대선이시지만 네. 지금 이번에 비례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정운천 의원이 이제 그 국민의당이랑 같이 바른미래당도 했었고 이전에 예. 아무래도 좀 관계가 있고 또 3명이니까 들어오면은 딱 20석을 넘는 교섭단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독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합당을 한다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여의도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좀 흥미를 끌고 있습니까 요새? 오늘은 그 국회의장 누가 나갈 것인가로 여당은 약간 이렇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사실 되게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네. 의원 네, 하시면서. 의원 대표고요. 예. 우리나라 서열이 4위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딱 두 분이 나왔어요. 박병석 의원님이랑 김진표 의원님. 이렇게. 6선에 박병석, 네. 5선에 김진표. 의원님 네. 이렇게 계신데 이제 누가 전반기 하냐 누가 후반기 하냐로 좀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김진표 의원이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나 봐요. 예, 근데 아직은 그게 확정은 아니고 조금 더 설득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실 전반기는 박병석 의장이 되는 게 좀 유력한 것 같고 예. 후반기 되면은 사실 이게 담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김진표 의원님은 약간 좀 불안함을 표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여성입니다. 5선 의원도 있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인생이. 네. 그리고 이제 부의장 자리는 김상희 의원 4선이신데 네. 여성 첫 부의장이 되고 싶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셨고 예. 또 다른 한 자리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이 가능성이 제일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에서 제일 다선이시면서도
의장직을 노리는 거는 거의 혼자셔가지고 추대 형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이고 21대 국회가 꾸려질 때까지 네. 좀 시간이 남는데 네. 김민아 기자는 어떤 거 취재하시려고 하세요? 일단은 앞으로는 여야 이제 새로 신임 원내대표가 어떻게 원구성할 것인지를 제일 좀 치열하게 네. 고민하고 같이 협상하는 시기가 한 2주 정도 펼쳐질 것 같고 예. 제가 출입하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다시 또 소환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요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냥 또 조용하게 아무런 연락을 좀 요즘에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아요? 예. 보통 때 전화를 이렇게 하면 잘 안 받다가 네. 필요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받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요새는 전화 안 받습니까? 네, 좀 다른 기자들도 안 받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전화는 잘 받던데. 네, 그렇다 이제 그쪽에서는 조선일보는 정말 계속 전화를 걸어서 안 받을 수가 없게 만든다, 미안하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는 있으신데. 근데 조선일보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네, 한겨레는 약간 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는요? 황 대표가 지난주에 진짜 말씀하셨듯이 의원들과 접촉에 나섰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앞으로 전당대회나 대선 준비를 위해서 좀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누구랑 같이 손을 잡을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그 중에 여러 선택지가 있겠죠. 그 중에 네. 하나가 미래한국당 쪽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황 대표가 다시 복귀하는데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황교안 대표가 가서 네.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이런 건가요? 네, 아직은 썰이긴 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사실 정치는 그렇죠.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없는 곳이니까요. 어찌 보면 그 미래한국당을 온전히 황교안 전 대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원유철 대표하고 말만 되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적입니다. 네. 머리를 국민들한테 써야 되는데 이런 당에 써가지고.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황 대표가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호응받을 수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여가지고요. 그래도 황교안 대표도 지지 기반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지금껏 미래 한국당 통합당을 이끌어온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홍준표 전 대표 조용해졌네요. 네,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도 이제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세워지면 복당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비대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많은 것들을 지금 움직이게 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비대위 문제로 시끄럽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한 미래통합당과 여의도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겨레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혜숙님이 지긋지긋 비대위 그게 뭐라고? 주 기자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네, 저도 뜨끔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5419님 에고 고3 맘입니다. 아이는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해졌다고 학교 가길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는 무지해서 그런지 학교를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이 마음은 뭘까요? 아니요, 이것도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기숙사도 폐쇄되어 매일 아침 먼 거리를 라이딩할 생각에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복잡 미묘하시죠? 보내자니 걱정이고 안 보내자니 또 걱정이고. 네. 부모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참 좀 안쓰럽고 미안하고 막 그러네요. 그런 마음이 드네요. 3282님 특성화고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3학년 아이들 내일 학교에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9월 학기제 실행하려면 학생들 학교 나와서 수업해야 됩니다. 고3 대학 진학해야 되죠. 취업해야죠.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진심 어리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또 든든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4151님입니다. 대학교 교직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일부 대면 수업 시작했는데 이태원 사건 이후에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네요. 기존 하던 일 외에 학생 출입 검사까지 일이 가중되었습니다.
학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발열 체크하고 명단 작성하고 또 강의실 방역해야 됩니다. 방의실. 그리고 마스크, 손소독제 비치하고 책상 간격 넓히고 학교 오는 것이 염려되는 학생들 위해서 온라인 강의까지 병행하느라 직원 및 교수님들 평소보다 일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힘들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기만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방역 최일선에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 이 일 또한 추억이 되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직원들도 뒤에서 묵묵히 학생들과 선생님을 도와서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 헤쳐나가고 있다는 거 압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재난 문자가 왔네요. 2020년 5월 19일 18시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쪽 지나가는 분들 특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코스피가 2% 넘게 급등하면서 1980선을 회복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1,078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적인 급격한 확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난 16일부터 나흘째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누적 18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클럽 방문자는 93명, 지인이나 가족 등 접촉자가 94명으로 클럽에 방문하지 않은 접촉자 감염이 방문한 사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5월 19일 1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14명으로 이 중 이태원 클럽 관련자 4명, 해외 입국자 4명,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자 1명, 기타 1명, 그리고 4명은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 고3 학생들부터 시작되는 등교 수업에 대해 일부 안전 우려가 있지만 현재 지역 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큰 불을 잡아놨더니 이번에는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 확진. 산 넘어 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고3 학생들 내일 등교 개학합니다. 서울시의 준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드시죠? 네, 우리 그래도 시민들이 힘들어하시니까 네. 저희들이 빨리 극복을 해야죠. 그러게요. 요즘 네. 어떤 일 때문에 가장 바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코로나19를 네. 지금 여러 가지 방역 하느라고 바쁘죠. 네. 네. 이태원 클럽발 감염 이거 큰 고비는 넘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처음엔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오늘 오전 10시보다 지금 이태원 클럽 관련 서울시 확진자가 총 99명이고요. 예. 오늘 오전 10시보다 2명이 증가했습니다. 예. 지난 열흘간 저희들이 총력전을 펼쳤고 그래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숫자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확진자 대부분이 서울시의 통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미리 예측한 범위 안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2,500만 명이 밀집돼서 사는 수도권 아닙니까? 네. 그리고 4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엄중하게 사태는 계속 추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이 막 이어질 때 그때 네. 시장님이 익명 검사 그래 내가
이름은 안 적고 전화번호만 적을 테니까 다 와서 검사 받아라. 이 익명 검사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사후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당시에 절박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힘들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해서 그래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검사를 끌이는 분들의 발길을 선별진료소로 이끌어낸 것인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검사 건수가 8배까지 늘어났고 네. 뭐 지금은 총 35,900건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게 이제 이것만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유흥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도 내리고 또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서 그 당시에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또는 기지국 정보, CCTV 영상 이런 거 다 분석해서 이 지역에 왔던 사람들 그 당시 57,000명이었는데요. 이거 전부 파악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일종의 뭐 종합적인 이런 포괄적인 네. 이런 모든 조치가 동원됐었죠. 아, 네. 지금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아니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메르스 이후에 네. 이게 어떻게 이제 정말 이 확진자들의 주변 접촉자들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예. 이분들을 자가격리시키고 뭐 핵심은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저희들의 경험과 또 네. 우리 서울 시민들이 또 위대한 게 이게 지금 대부분 다 검사에 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잘하셨다고요. 훌륭하시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그런데 이태원 이제 고비 넘었더니 서울 삼성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확진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준비 중이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코로나 방역의 1순위는 병원과 그 노인 요양 시설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가 뚫리면 그야말로 기저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삼성병원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수술실 간호사 1명이 확진 받았고 지금 이제 그 주변 동료 추가 감염이 의료진까지 3명입니다. 해서 4명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났는데 저희들은 어제 이 5시에 이걸 보고 받자마자 바로 신속 대응반을 파견을 했고요. 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증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자들이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 빅5 병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첫 확진된 의료진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고도의 긴장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요. 네.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은평에 있는 예. 가톨릭 성모병원의 사례도 우리가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시장님 빅5 역시 발음 좋으십니다. 영어를 잘하세요. 네, 정말 훅 들어오시네요. 네. 뉴욕, 도쿄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서울의 방역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다른 대도시에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뉴욕에서는 1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서울은 사망자가 4명에 그쳤거든요. 4명밖에 안 됩니까?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보호했던 것의 원인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전부 정리해서 CAC라고요. 예. Cities Against Corona19 예. 이렇게 해서 했더니 전 세계 도시나 이런 그 방역에 관계된 분들이 다 들어와서 봐가지고요. 지금 약 500만이 넘었었다 그러네요. 네. 500만 명이 여기서 정보를 찾아갈 정도로 네.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사이트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라고? CAC요? CAC라고 서울시가 만든 아, 네. 말하자면 일종의 방역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 경험이 이렇게 쌓여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영어로 다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외국 도시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국이 또 서울이 표준을 만들어 가네요. 예, 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K 방역이라는 게 전 세계 국가들에게서
이렇게 칭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의 이런 경험과 이런 게 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표준 국가로, 표준 도시로서의 길을 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서울 시내 고등학교 3학년들 학생들이 그 등교를 합니다. 네네. 좀 우려하는 그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5차례나 연기됐고 또 이제 처음으로 개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네.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차단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일단 온라인 시스템이 나이스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로 들어가서 자기가 문진표에서 작성을 해보면 요게 이제 사전 스크리닝 절차인데 네. 여기 의심 증상이 체크가 되면 등교 중지 판정을 받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곧바로 선별 진료소로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놓고요. 예. 또 등교한 상태에서 발열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제공하는 구급차 타고 선별진료소까지 바로 가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중에 이미 서울 시내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방역을 맞춰놓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SAT 학원이라든지 대형 학원 위주로 1212개소 학원을 이게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네. 이걸 계속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회의하시고 일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요새 시장님 그 기자회견 할 때나 뭐 어디 나와서 활동하실 때 네네. 되게 조금 힘차 보이시고요. 젊어 보이세요. 머리숱도 좀 늘으신 것 같고. 이건 네. 왜 그렇죠? 네, 아침에 출근하면서 좀 우리 아내가 좀 많이 꾸며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사모님이 또 고생이 많으시군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앞으로 코로나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나 봐요. 올해는. 네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시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의 사회와는 굉장히 다른 사회가 될 겁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뭐 전문가들이 보통 비대면 경제가 올 것이다. 또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또 글로벌도 중요하지만 로컬이 이제 시민의 삶의 문제를 더 해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네. 플랫폼 경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은 이미 뭐 서울시나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선도적인 그런 표준적인 국가로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양극화의 쓰나미가 몰려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이 불평등의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여기에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운동가로 활동가로 그리고 시장으로 그 트렌드를 조금 먼저 보셨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 시민들은 뭘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예. 이제 시민 정부가 저는 더 가속화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K 방역에 성공한 것은 결국 위대한 시민들의 어떤 참여 또 시민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정체는 평소보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은 정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하남분기점부터 토평까지 막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 고장난 차가 있었던 계양부터 송내 사이 밀립니다. 좀 더 지나 시흥 휴게소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요.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뒤로 1km 여파받고 있습니다. 안양터널 부근부터 평촌까지도 정체
함께 살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수원 일대와 양재 부근에서 반포 사이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면 한남부터 서초까지 막힙니다. 이후 황간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남부권 구서 일대 밀립니다. 남해 이지선 서부산 쪽으로 서부산부터 감전까지 2km,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쪽으로 3km 구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요즘 정치 이건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정치가 낭만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정치의 낭만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라떼 한 잔 곁들여 볼까요? 정치 라떼. 낭만 닥터 김사부가 있다면 낭만 의원 박사부가 있습니다. 정치 라떼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 대표님, 장관님, 실장님, 만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네, 우리 스승님 오셨습니다. 우리 그 의원님 615호에 계셨는데 이사하셨어요? 지금 방 뺐습니다. 방 빼셨어요? 예. 네, 좀 감회가 씁쓸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외향적으로는 아주 맑은 척합니다. 네, 지금 얼굴도 그렇습니다. 예. 맑습니다. 짐은 어디에다 빼셨어요? 연구소나 사무실을 내십니까? 아직은 뭐 그런 생각 없고요. 네. 지금 여의도에 예. 저하고 잘 아는 후배가 예.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방에서 함께 쓰기로 해서 옮겼습니다. 그래도 여의도에 박지원이 없다, 이건 또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습니다. 아, 여의도에는 예. 계시고. 그래도 연구소 아니면 어떤 학교 이런 데서 박지원 의원의 그 경험을 그리고 경륜을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다. 아니면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한 2개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와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네, 오라는 데는 많죠. 아니요. 더 많죠. 아니요. 점심은 어디서 누구랑 드셨어요? 오늘 제가 이발하고 네. 제 후배하고 여의도 냉면집에서 비빔냉면 하나 먹었습니다. 요즘 점심 저녁 누구랑 드세요? 바빠요.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위로 격려, 또 제가 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챙기시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오늘 저녁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누가 밥 먹자라고 네. 하면은 꽉 차 있으니까 3주 후로 잡자. 이렇게 해서 저 자신을 높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3주 정도는 차 있잖아요. 차죠. 차 있죠, 사실. 네. 다른 분들, 상대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상대당 원로들 많이 이렇게 밥 사시잖아요. 누구 요새? 요즘 뭐 이재호 네. 전 의원, 이군현 의원 등 상대당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의원들을 만났고, 네.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공개하면 제가 안 좋죠. 아, 그래요? 아니, 왜 안 좋아요? 아니, 만나야죠. 팔고 다니는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죠. 아니요, 그건 못하죠. 네. 그렇죠. 우리는 상대방하고 밥 먹는데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하면 좀 상대방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615, 6.15 남북 공동선언 연상되는데. 그렇죠. 네. 제 이메일도 JWP 6.15 모든 것을 6.15 썼는데 6.15 시를 넘겨주고 네. 이제 나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넘겨봤는지는 아세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자체도. 네. 민주당에. 그러나 제가 썩 권하지를 못하는 게, 제가 들어갈 때는 보통 국회에서 이제 의원에 관한 로얄층을 6, 7, 8, 네. 9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선 국회 마당이나 혹은 한강이 쫙 보이는 곳을 선호하거든요. 네. 뷰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615호실도 한강이 아주 잘 보이고 아주 좋았어요. 예. 누구든지 오면 야 좋다 했는데 지금 그 국회 소통관을 지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꽉 막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저 소통관을 짓고 있어서 내 앞길을 막는구나 했더니 불행한 일이 왔습니다. 저런.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상관할 일도 아니고. 제가 취재해봤는데 네. 6.15는 김홍걸 당선자가 쓰기로 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잘했네요. 네. 어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는데 5.18 관련해서 망언이 계속됩니다. 예전부터 있었고요. 특별히 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가슴 아파했죠. 5.18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렇죠. 뭐 사실 옛날 역사가 됐습니다만은 노태우 당시 대통령 때 이제 전두환 내외가 백담사에 유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 최창륜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 백담사에서 내려오게 하면 어쩌느냐. 네. 또 연희동 사절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려오게 해라.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전직 대통령 집 한 채 가지고 인색할 필요는 없다 해서 내려오기도 했고. 예. 또 당선돼 가지고 당선자 신분으로 이호 여사님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 내분을 청와대로 첫 방문해서 사면 얘기도 했었는데 사면 요청을 해서 사면을 들어줬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청을 했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께서 사면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반성도 없고 예. 고백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는 했습니다.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사면 너무 빨리 해준 거 아닙니까? 이거 반성도 안 하고 아직도 그러니까 똥덩어리 우리 사는데. 주진우 기자 같은 그런 좀 진보적인 그런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도 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한 네. 사면을 했느냐라고 비난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신군부에 의거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평생 괴롭힌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보복은 나로서 끝나야 된다. 예. 그리고 나는 그분들 모두를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한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지만은 이번에 통합당의 주호영 대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했고 사과도 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5.18 행사 당시 1년 전 황교안 대표 때는 그 유족들이나 관계자들이 굉장히 입장 못하게 아주 항의를 거세게 했는데 예. 이번에는 주호영 대표에게 환영하고 네. 특히 부상자 동지회 회장께서는 덕담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잘 풀려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씨, 정치인 전두환 씨, 그리고 인간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이렇게 우리 박 사부님도 인연이 좀 깊지 않습니까? 깊죠. 그리고 그 김대중 정부 5년간 제가 이제 인사도 네. 직접 챙기는 분이셨잖아요. 많이 갔죠. 네네. 많이 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네. 5.18 이런 것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네. 사람 누구나 한 가지 단점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남자다운 분이에요. 호탕하고. 네. 그런데 그러한 5.18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왜 청산하지 못하는가 아쉽기만 합니다. 단점이 너무 커요. 많죠. 왜 시민을 학살했으니까.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든 아무 그 무고한 네. 시민들을 총격을 가했고 특히 헬리콥터 예. 이 사격 같은 것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참 끔찍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좀 20대 국회에서 이걸 좀 마무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쉽게 끝나갑니다. 제가 20대 국회 구성하면서 원내대표로서 5.18 특별법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국당 통합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안 됐어요. 사부님이 제출한 그렇죠. 내가 원안입니까? 예.
원내대표로서 네. 이제 그 법안 1호로 예.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도 그러한 폄훼 예. 등 이러한 것을 처벌하는 제가 제출한 법안 내용과 비슷하겠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 했기 때문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협력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서야지. 네. 만약 또 이번에 또 통과가 부진하다고 하면은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강제 조사권이 없어요. 예. 구인장 같은 걸 발부를 못해요. 뭐 전두환 출두해서 진술하라. 예. 본인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또 보충해서 모든 것이 법안이 잘 통과돼야 되고 특히 계속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법만 제정되면은 처벌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법을 빨리 제정해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21대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말씀한 대로 제1호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면은 되겠죠. 이제 뭐 원 구성도 300석 중 190석이 진보 세력이기 때문에 네. 또 통합당도 주호영 대표 말씀대로 협력하겠다고 하면은 잘 통과될 겁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기념식이나 이런 특별한 행사에서는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고 또 뒤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지금의 원구성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21대 원구성을 보면은 300석 중 정확하게 190석은 범진보 세력이고 여기는 찬성한다는 네. 거예요. 110석은 범보수 세력인데 설사 여기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서 마음 먹고 저는, 밀어붙이면 되네요. 그러한 그 범진보 세력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던 그 좌장들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황교안 전 대표는 민경욱 의원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서 좀 식사하자 하면서 슬슬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도 그러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종로에 네. 뭐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뭐 장학회 같은 것도 구성을 해서 움직인다는데 사실 일반 평의원도 아니고 당 대표로서 저렇게 참패를 당했으면은 조금 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빠르네요. 너무 빨라요. 아 예. 그래도 뭐 당내 이제 대의원 그리고 당 구성을 보면 자기가 아직 입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나 봅니다. 뭐 친황들 네. 많이 있고 또 이번 총선 때 거의 전멸을 했지만 당협위원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이 친박 네. 여기하고 함께 뭘 도모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걸 믿겠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만나본 분이 얘기하는 게 보면은 이제 움직여서 대권도 예. 도전한다. 예.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정은 국민이 하고. 네. 예. 응원하시는 편이죠? 저요? 네. 예, 응원합니다. 아, 네. 그래야 우리가 이기죠.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저 김무성 의원은 향후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뭐 언론 보도 보면은 김무성 의원은 이제 킹메이커로서 네. 황폐화된 이 보수 세력을 다시 뭉쳐야 된다. 그리고 그 극우 보수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분들에게 일침도 가하시고 nom자까지 네, 붙이면서 일침을 가한 거 보면은 좀 보수 재건과 네. 보수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네. 정치 고수로 이게 한 수 한번 읽어주십시오. 김영우 공관위원장이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이 공천 학살을 하면서 공천 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을 중진들을 많이 잘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본인의 대권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조금 있어요.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김영우 전 의장은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김영호 의장이 참 똑똑하신 분인데 네. 아마 너무 황교안 네. 친황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네. 참패한 그런 결과를 왔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치적 야망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국회의장을 하고 했죠. 또 의장을 하면은 과거처럼 이제 다시 재출마를 하지 않잖아요. 네. 이러한 것을 약속도 지키고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렇게 정치적 야욕은 없는데 아무튼 너무 친박, 너무 친황. 네, 이런 것에 치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잘못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 보신 일은 있어요? 안 봤어요. 전화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그러진 않습니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뭐 TV 나가서 네. YTN 플러스 그 채널에 나가서 네. 박지원 선배하고 한번 예. 좋아하시던데요? 예, 저도 홍준표 전 대표는 평가를 합니다. 네. 어떻게 됐든 정치를 잘 알고 그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서. 그래서 제가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도 저를 좀 네, 좋아하더라고요. 평가를 하고 네. 저도 그 홍준표 전 대표를 평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김종인 위원장 얘기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 하는데 이제 지금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같지 않아요? 설사 또 뭐 조영 원내대표나 이 새 당선인들이 그렇게 추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주 망신상 일만 남아 있는데 가더라도 그렇죠. 제가 그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망신상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 근데 안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로는 통합당에서 그 주호영 네. 원내대표를 뭐 비상대책위원장이랄지 뭐 개혁위원장이랄지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민주당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얘기가 계속 커지고 있네요.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됐든 윤미향 당선인은 30여 년간 네. 그 꽃다운 28세 28살 때부터 지금 30년간을 계속해서 네. 그 위안부 문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에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참 역사적인 네, 일을 중요한 일을 하셨죠. 해왔는데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분이 그러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좀 정확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해명이 오히려 의혹으로 증폭되고 사실상 저게 거짓말 아닌가 하는 정도로 믿게 되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 계속해서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고 파고들고 있어서 의혹이 좀 더 커지는 양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윤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예. 예,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해소할 것이 아니면 예. 그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네. 해서 어중간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말을 계속하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것이 사실이면은 빨리 인정하고 사과해라. 네. 아니면요. 그래도 의혹을 제기하면 물러나라. 물러났는데도 계속 언론이 보도하고 비난을 하면은 역풍을 맞는 거다. 예.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다. 만약 사실이 아니면 끝까지 투쟁해서 밝혀라. 예. 싸워라. 당시 그 여론이 국민 여론이 불리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윤 당선인께서 하실 일은 자꾸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예. 지금 어떻게 됐든 행안부에서도 국세청에서도 자료를 다시 내고 공개해라. 예. 이렇게 됐고 특히 이제 검찰 수사가 착수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그 검찰에 가서 행안부에 국세청에 정확한 해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자꾸 간헐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다가 또 거기에서 스텝이 꼬여가지고 또 비난받고 이런 네. 것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불거진 의혹만 가지고 물러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어떻게 우선 보십니까? 뭐 본인이 물러가지 않겠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뭐 법상 예. 뭐 국회에서 제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저는 그 맨 처음 이해찬 대표가 언론에 이러한 의혹이 보도되는데 사실을 파악하자. 네. 그것이 제일 좋은 스탠스인데 이제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문제를 다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루어서 이제 그 어떤 의사표명을 당 지도부로서 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물러가고 안 물러가고는 지금 현재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예. 민주당도 과거에는 무조건 감싸다가 지금은 조금 발을 빼고 특히 그 이낙연 전 총리는 보고 있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냥 박지원의 촉에 묻겠습니다. 촉에. 이낙연 당선인, 이낙연 전 총리는 당권 도전합니까? 저는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야 된다. 아, 예. 당권을 잡고 당을 추스린 다음에 대권에 나가는 게 그렇죠. 그리고 꾸준히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예. 그렇게 도전해 가야지. 예. 정치란 게 어디 추대가 됩니까? 네. 예. 김종인 위원장이 뭐 40대 경제 전문가 어쩌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아, 예. 이낙연 전 총리도 좀 가야 할 길이 좀 대권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좀 멀죠? 굉장히 멀죠. 네. 22개월 남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가 노력하고 국민들로부터 검증도 받고 부딪혀 나가야지 예.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난 박지원 촉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전 촉이 지극히 태보돼 있습니다. 아이고, 이 경력과 경험, 그 다음에 경륜으로 말하는 촉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마구 물어보고 싶은데 정치라떼 다음 시간에 박지원 의원께 더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정치의 낭만을 끝까지 좀 잘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그리고 후배 의원들한테 정치 이렇게 좀 해야 돼, 이렇게 이 얘기는 더 크게 외치자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의 정치라떼 정치고수 박지원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저는 윤상의 2사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